저는 보호자가 아닙니다. 새 부인에게 연락하세요. 복도를 나서는 미경의 뒷모습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에 도착한 순간 그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평범하고 행복하다고 믿었던 35년 결혼 생활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걸까요? 정미경은 올해 62살입니다. 남편 강민호와는 27에 만나 30에 결혼했습니다. 두 딸을 낳아 키우고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무사히 마칠 때까지 뒷바라지했습니다. 큰딸 지혜는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 작은 딸 서연이는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미경은 자신이 괜찮은 인생을 살았다고 믿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평범한 가정이었으니까요. 민호가 정년 퇴직한 것은 3년 전이었습니다. 구청 세무과에서 33년을 근무했습니다. 퇴직금은 9,500만 원이 나왔습니다. 둘은 의논 끝에 돈을 모아 동탄 쪽에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샀습니다. 작았지만 역세권이라 월세 수요가 괜찮았습니다. 민호의 연금은 월 280만 원. 미경은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파트타임으로 1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합치면 월 380만 원 정도의 수입이었습니다.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여유로운 편이었죠. 문제는 민호가 변한 것이었습니다. 퇴직 후 민호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TV를 켰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드라마, 재방송을 보고 예능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잤습니다. 오후에 일어나면 또 TV를 봤습니다. 저녁을 먹고 나면 스마트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뉴스 기사를 읽었습니다. 밤 11시쯤 되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미경은 남편에게 운동이라도 다니라고 권했습니다. 집 근처에 체육시설도 있고 헬스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귀찮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친구들이랑 만나라고 해도 시큰둥했습니다. 뭐 하러 만나냐고 만나봤자 술 먹고 건강 망치는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미경은 답답했습니다. 남편이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퇴직 전에는 아침마다 양복 입고 출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후배들 챙기고 민원인들 응대하고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퇴직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활력이 사라졌습니다. 웃음도 줄었습니다. 대화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은 미경과 고등학교 동창으로 5년 전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살고 있었죠. 미경은 하소연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요즘 너무 무기력해. 집에만 있고 TV만 보고 뭘 해도 귀찮대. 수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거 남자들 다 그래. 퇴직하면 할 일이 없으니까. 시간 지나면 나아져.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1년? 2년? 사람마다 다르지. 근데 미경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이 나이에. 남편은 남편 인생이고 너는 내 인생 살아야지. 그냥 너한테 집중해. 전화를 끊고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과연 나아질까?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민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더니 운동복을 입었습니다. 미경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등산.
친구가 등산 모임 나가자고 해서. 미경은 안심했습니다. 남편이 드디어 밖으로 나가는구나. 건강도 챙기고 사람도 만나고. 다행이다. 민호는 그날부터 주 3회 등산을 나갔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아침 일찍 나가서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일상에 변화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등산복을 새로 샀습니다. 노스페이스 바람막이 점퍼, 등산화, 등산 장비. 합해서 70만 원쯤 들었습니다. 미경은 물었습니다. 등산복이 그렇게 비싼 게 필요해요? 좋은 거 입어야 안전하지. 나이 먹고 다치면 안 되잖아. 미경은 수긍했습니다. 그래도 좀 비싸다 싶었지만 건강을 위한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호가 머리를 염색하고 왔습니다. 새치가 많았던 머리가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미경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머리 염색했어요? 응. 너무 늙어 보이는 것 같아서. 미경은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평생 염색 같은 거 관심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새치가 늘어도 그냥 뒀습니다. 자연스럽게 늙는 게 뭐가 나쁘냐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염색을 했습니다. 며칠 뒤 민호는 향수를 샀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디올 향수였습니다. 15만 원짜리였습니다. 미경은 물었습니다. 향수는 왜 샀어요? 등산하고 나면 땀 냄새 나잖아. 그게 싫어서. 미경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샤워하면 되는데 왜 향수까지?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외모에 신경 쓰는 게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민호의 변화는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미경은 남편의 옷장을 정리하다가 새 옷들을 발견했습니다. 폴로 셔츠, 청바지, 가죽 재킷. 모두 새 옷이었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합해서 100만 원은 넘었습니다. 미경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 옷들 언제 샀어요? 지난주에 옷이 너무 낡아서. 집에 옷 많잖아요. 왜 이렇게 또 샀어요? 내 돈으로 내가 사는 건데 왜 간섭해? 연금 받아서 쓰는 거잖아. 미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변화가 너무 급격했습니다. 염색, 향수, 새 옷, 그리고 등산 모임.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미경은 남편의 옷을 세탁하다가 재킷 주머니에서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이태원의 한 레스토랑이었습니다. 19만 8천 원. 날짜는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미경은 영수증을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민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영수증을 남편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호는 영수증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등산 모임 사람들이랑 밥 먹은 거야. 거의 20만 원이나 하는 식사를요. 등산하고 나서요. 사람이 몇 명인데 나 혼자 먹은 것도 아니고. 뭐가 문제야? 등산 모임에 사람 몇 명이나 돼요? 한 10명. 여자도 있어요? 있지. 반 정도는 여자야. 그냥 건강 모임이야. 왜 이렇게 캐묻는 거야? 미경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예전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집에 있을 때는 무기력했지만 등산 가는 날 아침이면 표정이 살아났습니다.
세수하고 면도하고 거울 앞에서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었습니다. 옷도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향수도 뿌렸습니다. 마치 데이트라도 가는 것처럼. 미경은 친구 수진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남편이 요즘 이상해. 등산 모임 나간다고 하는데 뭔가 수상해. 왜? 뭐가 이상한데? 머리 염색하고 향수 뿌리고 새 옷 사 입고 그리고 비싼 식당에서 밥 먹고 원래 등산 모임이 그런 건가? 미경아, 혹시 그거 바람 아니야? 말도 안 돼. 우리 남편이 그럴 리 없어. 미경아, 나도 그렇게 믿었어. 우리 남편도 절대 안 그럴 거라고. 근데 남자들은 나이 들면 더 위험해. 특히 퇴직하고 나서. 미경은 반박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달라. 3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내가 모르겠어? 그래, 그럼 다행이다. 근데 미경아, 한번 확인해봐. 그게 마음 편해. 전화를 끊고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확인한다고? 어떻게? 그날 밤 미경은 남편의 휴대폰을 볼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사람을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믿자. 남편을 믿자. 석 달이 더 지났습니다. 민호의 외출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등산 모임은 주 3회에서 주 4회로 늘었습니다. 거기에 친구들 모임, 동창회까지 더해졌습니다. 한 주에 5일은 밖에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날은 이틀뿐이었습니다. 반면 집에서는 미경과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차려줘도 고맙다는 말이 없었습니다. TV를 보면서도 딴 생각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미경이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다 휴대폰이 울리면 얼굴이 환해지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통화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웃음소리는 들렸습니다. 미경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백화점 매장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정말 등산만 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느 날 매장 동료 은희가 물었습니다. 언니, 요즘 안색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알았어. 고마워.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미경은 친구 수진에게 다시 연락해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수진은 미경을 보자마자 물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래? 많이 힘들어 보여.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나 정말 미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미경은 지난 3개월간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의 외출 증가, 집에서의 무관심, 휴대폰 통화할 때의 화난 표정. 수지는 조용히 듣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그거 100% 바람이야. 미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확실한 증거가 없잖아. 내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어. 그럼 확인해봐. 휴대폰이든 통장이든. 미경은 망설였습니다. 그게 맞는 건가? 남편을 의심하는 게. 의심이 아니야. 확인이야. 너 자신을 위해서라도 알아야 해. 계속 이렇게 불안하게 살 거야? 미경아, 내가 말 안 했지만 우리 남편도 그랬거든. 죽기 1년 전까지 바람 피웠어. 나는 전혀 몰랐지. 남편이 암 진단받고 병원 다니면서도 몰랐어. 남편이 죽고 나서야 알았어. 병원비 정리하다가 통장 내역 보고 알게 됐어. 미경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
그래서 어떻게 했어? 수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하긴. 이미 죽었는데. 그냥 혼자 울었지. 그리고 후회했어. 왜 진작 확인하지 않았을까? 확인했으면 대화라도 했을 텐데. 미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지는 미경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미경아, 넌 나처럼 후회하지 마. 지금이라도 확인해. 아무것도 아니면 다행이고, 진짜 문제가 있으면 그때 대처하면 돼.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경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확인하자.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하자. 그날 밤 10시, 민호는 일찍 잠이 들었습니다. 미경은 침대 옆에 있던 민호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경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휴대폰 화면을 켰습니다. 비밀번호는 민호의 생일이었습니다. 미경은 카카오톡 앱을 열었습니다. 대화 목록이 나왔습니다. 맨 위에는 등산 모임 단체 채팅이 있었습니다. 그 아래는 친구들과의 대화, 그리고 그 아래 해리라는 이름이 보였습니다. 미경은 손가락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해리와의 대화창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보고 싶어요. 저 혼자 집에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요. 금방 갈게. 하트 이모티콘, 민호 하트 이모티콘. 오빠가 저한테 사준 목걸이 정말 예뻐요. 친구들이 다 부러워해요. 해리는 예쁘니까 뭘 해도 예쁘지. 다음엔 더 좋은 거 사줄게. 오빠, 최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미경은 휴대폰을 들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목걸이를 사주고 있었습니다. 프로필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해리는 젊은 여자였습니다. 3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미경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가 뭐가 좋아서, 나보다 뭐가 나아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해리와의 대화로 가득했습니다. 미경은 한참을 뜬 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물어보자. 해리가 누구냐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민호는 평소처럼 등산을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등산복을 입고 향수를 뿌렸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미경이 말했습니다. 여보, 민호는 돌아봤습니다. 왜? 해리가 누구예요?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휴대폰 봤어요. 어젯밤에.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경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요? 1년 좀 넘었어. 어디서 만났어요? 등산 모임. 해리도 거기 회원이야. 나이는 몇 살이에요? 40. 미경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40이요? 저보다 22살 어리네요. 민호는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냥 그렇게 됐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바람을 피우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미경아, 나도 설명하기 어려운데 해리는 나를 필요로 해.
나한테 의지해. 나를 남자로 봐줘. 근데 나는요? 너는 나 없이도 잘 살잖아. 너는 혼자서도 다 할 수 있잖아. 일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 나는 내게 필요 없는 사람 같았어. 미경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난 아무것도 아니게 됐어. 사회에서도 필요 없고, 집에서도 필요 없고, 그냥 밥 먹고 TV 보는 사람. 근데 혜리는 달라. 혜리는 내 말을 들어줘. 내가 힘들다고 하면 위로해줘. 내가 뭘 해주면 고마워해. 나를 인정해줘. 미경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람 핀 거예요? 인정받고 싶어서? 미경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혼하죠. 민호는 놀란 표정으로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미경아, 계속 살 이유가 없잖아요. 당신은 다른 여자 만나고 나는 혼자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민호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미경아, 조금만 생각해봐. 우리 딸들도 있고. 미경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딸들은 이미 다 컸어요. 우리가 이혼해도 상관없어요. 민호는 애원했습니다. 그래도 35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그 35년이 의미 없어진 게 지금이잖아요. 당신이 그 여자를 선택한 순간 다 끝난 거예요. 민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경은 침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35년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미경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은 곳이었습니다. 미경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바람, 이혼 결심까지. 김서영 변호사는 조용히 듣다가 물었습니다. 증거는 있으세요? 휴대폰 대화 내용이요. 캡처는 안 했는데 김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캡처하세요. 최대한 많이. 그리고 재산은 어떻게 나눠져 있으세요? 집은 공동명의예요. 아파트 시세가 10억 정도 되고요. 오피스텔은 남편 명의인데 2억 5천만 원 정도 돼요. 예금은 대부분 제 명의로 돼 있어요. 8천만 원 정도요. 김서영은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대출은요? 집 담보대출 1억 있어요. 김서영은 계산했습니다. 그럼 순자산이 집 10억, 오피스텔 2억 5천, 예금 8천, 합해서 13억 3천만 원이네요. 반씩 나누면 각자 6억 6천 정도로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경은 물었습니다.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요. 바람 피운 증거가 있으니 재판 이혼하면 됩니다. 승소는 문제 없어요. 다만 시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협의 이혼이면 금방 끝나고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남편한테 협의 이혼 제안해 볼게요. 김서영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시겠지만 잘 이겨내실 거예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미경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집에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민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협의 이혼해요. 재산은 반씩 나누고 한 달 안에 정리하죠. 민호는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당신이 해리를 안 만난다고 각 썼으면 생각해 볼게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안 돼. 미경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할 말 없네요. 미경은 서류를 민호에게 건넸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보다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미경도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35년의 결혼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났습니다. 재산 분할은 변호사의 조언대로 진행됐습니다. 집은 미경이 가지기로 했습니다. 대신 민호는 오피스텔과 3억을 가졌습니다. 민호는 짐을 쌌습니다. 옷, 책, 개인 물건들. 큰 트렁크 2개에 다 들어갔습니다. 35년의 흔적이 트렁크 2개였습니다. 민호는 짐을 들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은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 울었습니다. 35년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미경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35년을 떠올렸습니다. 결혼식 날, 딸들 낳던 날, 함께 여행 갔던 날들.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다 의미 없었나? 그 시간들이 다 거짓이었나? 눈물이 또 났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조금씩 일상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집안 청소를 했습니다. 백화점 일도 계속했습니다. 손님들을 대하고 화장품을 판매하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공허했습니다. 텅 빈 집, 혼자 먹는 저녁, 아무도 없는 거실. 미경은 TV를 켰지만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리만 들렸습니다. TV 소리, 음악, 광고. 그게 집을 채워줬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수진, 명수, 정혜. 고등학교 동창들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밥을 먹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친구들은 미경을 위로했습니다. 잘한 거야. 그런 남자랑 살 필요 없어. 이제 너 인생 살아.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래야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여전히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민호와 해리가 함께 웃는 꿈. 민호가 해리에게 목걸이를 걸어주는 꿈. 미경이 그걸 지켜보는 꿈. 꿈에서 깨면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다시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경은 휴대폰 화면을 보고 망설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결국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결국 미경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경아,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민호는 간청했습니다. 제발, 할 말이 있어. 딱 한 번만. 미경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어디서요? 집 근처 카페. 내가 자주 가던 그 카페. 미경은 약속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약속 시간에 미경은 카페에 갔습니다. 민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민호를 보고 놀랐습니다. 민호는 초췌해 보였습니다. 얼굴은 야위었고 눈빛은 흐렸습니다. 머리는 염색이 빠져 새치가 보였고 옷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미경은 민호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해리한테 차였어. 미경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왜요?
민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돈이 없잖아. 해리는 처음엔 괜찮다고 했어.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마음만 있으면 된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달라지더라. 자꾸 돈 얘기를 했어. 여행 가자. 명품 가방 사달라. 차 바꾸고 싶다. 나는 연금으로 겨우 생활비 내는데 그런 걸 어떻게 해줘? 미경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들었습니다. 민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담보대출을 받았어. 3천만 원. 그걸로 해리 차 할부금 내줬어. BMW 시리즈. 월 80만 원씩 나가. 근데 그것도 모자라더라. 해리는 나한테 오피스텔을 팔아서 같이 카페라도 하자고 했어. 투자금 2억 필요하대. 나는 거절했어. 오피스텔 팔면 나는 뭘로 살아? 그랬더니 해리가 화를 내더라. 나한테 사랑이 없냐고. 진심이 아니었냐고. 미경은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헤어지자고 하더라. 자기는 미래가 없는 남자랑은 못 있겠대. 그리고 차단했어. 전화도 문자도 카톡도 다 차단. 미경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연한 일 아니에요. 해리는 당신 돈을 원했던 거죠. 사랑이 아니었어요. 민호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도 이제 알아. 내가 바보였어. 해리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어. 그냥 이용한 거야. 미경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미경아,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였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미경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돼요. 민호는 애원했습니다. 제발. 나는 너밖에 없어. 해리는 날 버렸어. 친구들도 다 멀어졌어. 딸들한테도 연락 못해. 지혜가 나한테 실망했대. 서연이는 아예 전화도 안 받아. 정말 너밖에 없어. 미경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의 마지막 선택지가 아니에요.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도 아니고요. 민호는 울먹였습니다. 미경아, 미경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 없이 살 수 있어요. 35년 함께 살았지만 이제 정말 끝이에요. 잘 지내세요. 민호는 미경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미경아, 제발. 미경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미경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미경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이었습니다.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며칠 후 미경은 상담센터를 찾았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찾은 곳이었습니다. 상담료는 회당 3만 원으로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는 40대 중반의 차분한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박현주였습니다. 미경은 지난 몇 달간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남편의 바람, 이혼, 그리고 민호의 후회와 재결합 요청까지. 현주는 조용히 듣다가 물었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게 뭔가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어요. 왜 남편이 저를 버렸는지 제가 부족한 건가요? 제가 못나서 그런가요? 현주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어머님을 버린 게 아니에요. 남편분이 자기 자신을 버린 거예요. 미경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중년 남성들은 종종 정체성의 혼란을 겪어요. 특히 퇴직 후에요. 사회에서의 역할을 잃고 가정에서도 존재감이 희미해지죠.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모르게 돼요. 그럴 때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하면 그 사람한테 의지하게 돼요. 그게 바로 어머님 남편이 겪은 일이에요. 미경은 물었습니다. 그럼 제 잘못은 아닌 건가요? 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못이란 건 없어요. 다만 어머님이 남편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어머님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도요. 미경은 침묵했습니다. 현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많은 부부가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함께 살아요. 서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해서, 편해서, 헤어지기 귀찮아서 함께 있어요. 그런 관계는 언젠가 무너져요. 외부 자극이 생기면요.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주는 물었습니다. 남편분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셨나요? 미경은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불행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평범했어요. 현주는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분을 사랑하셨나요? 미경은 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랑이라기보다는 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가족이었죠. 현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남편분도 비슷했을 거예요. 어머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가족으로 여긴 거죠. 그러다 해리라는 사람을 만났고 해리는 남편분을 남자로 봐줬어요. 그게 남편분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었던 거예요. 미경은 눈물이 났습니다. 현주는 티슈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울어도 돼요. 슬픈 일이니까요. 35년이 무너지는 게 슬프지 않을 리 없죠. 미경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현주는 말했습니다. 이제 어머님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에요. 그 안에서 어머님이 누구인지 찾아야 해요. 미경은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35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남편과 대화다운 대화를 한 적이 언제였나? 남편의 마음을 물어본 적이 있었나? 남편이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한 적이 있었나? 미경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냥 함께 사는 사람으로 여겼다. 나는 민호에게 아내가 아니라 엄마였다.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집안일 하는 사람. 민호는 나한테 의지했지만 나는 민호를 돌본 것이지 사랑한 게 아니었다. 그냥 의무감이었다. 그렇다면 민호는 어땠을까? 민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집안일 해주는 사람으로 여겼을 것이다. 둘은 사랑이 아니라 의무감으로 함께 살았다. 그러니 민호가 해리에게 간 것도 이해가 된다. 해리는 민호를 필요로 했으니까. 민호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었으니까. 미경은 펜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나는 뭘 원했을까? 나는 왜 민호와 결혼했을까? 나는 행복했을까? 답은 금방 나왔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그냥 의무를 다했을 뿐이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나는 나를 위해 산 적이 없다. 미경은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억울해서가 아니라 슬퍼서 울었습니다. 35년을 살았지만 나를 위해 산 적이 없었습니다. 늘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 딸들을 위해, 시부모를 위해. 나는 어디 있었을까? 상담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됐습니다. 현주는 미경에게 과제를 줬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걸 해보세요.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한 것을요.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나는 뭘 좋아하지? 오랜 고민 끝에 답을 찾았습니다. 책. 미경은 책 읽는 걸 좋아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소설을 많이 읽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책을 거의 읽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시부모 모시고, 책 읽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미경은 서점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서점을 둘러보며 책들을 구경했습니다. 소설, 에세이, 자기계발서. 마음에 드는 책 5권을 골랐습니다. 계산대에서 10만 원을 냈습니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TV를 끄고 책을 펼쳤습니다. 소파에 앉아 책장을 넘겼습니다.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미경은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어느새 2시간이 지난 것을 보고 미경은 놀랐습니다. 오랜만에 나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미경은 요가 수업도 등록했습니다. 집 근처 복지관에서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 수강료는 월 8만 원이었습니다. 미경은 수업에 처음 갔을 때 긴장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6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강사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이름은 김나라였습니다. 나라는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있나요? 나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천천히 따라하시면 돼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몸이 뻣뻣해서 동작 하나하나가 힘들었습니다. 다리를 쭉 뻗는 것도 어려웠고 허리를 숙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라는 계속 격려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자기 몸에 집중하세요. 수업이 끝나고 미경은 땀을 흘렸습니다. 힘들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몸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나라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힘들었는데 좋았어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근데 계속하다 보면 몸이 유연해져요. 그러면 마음도 유연해지고요. 미경은 그 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요가 수업은 계속됐습니다. 주 2회 1시간씩. 시간이 지나면서 미경의 몸은 점점 유연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손끝이 발끝에 닿지 않았지만 한 달 뒤에는 닿았습니다. 허리를 숙이는 것도 편해졌습니다. 균형 잡는 동작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나라의 말이 맞았습니다. 몸이 유연해지니 마음도 유연해졌습니다. 어느 날 요가 수업이 끝나고 옆자리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미경은 놀랐지만 수락했습니다. 둘은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이경숙이었습니다. 나이는 미경과 비슷한 60살이었습니다. 경숙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저도 이혼했어요. 3년 됐어요. 미경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이혼한 거? 경숙은 웃었습니다. 표정 보면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 요가 시작했을 때 얼굴이 어두웠어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밝아지더라고요. 외롭지 않아요? 외롭죠. 근데 결혼 생활 할 때도 외로웠어요. 차라리 지금이 나아요. 최소한 제 시간은 제 거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으니까.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있는 게 외롭긴 한데 자유롭기도 해요. 경숙은 웃었습니다. 그렇죠. 자유. 그게 제일 좋아요. 둘은 친구가 됐습니다. 요가 수업이 끝나면 함께 커피를 마셨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경숙의 이혼 사연, 미경의 이혼 사연. 비슷하면서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자유를 찾았다는 것. 어느 일요일, 미경은 혼자 바다에 갔습니다. 강릉 바다였습니다. KTX를 타고 2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미경은 백사장에 앉아 파도를 바라봤습니다. 파도는 밀려왔다가 물러갔습니다. 계속 반복됐습니다. 미경은 생각했습니다. 인생도 저렇게 흘러가는 거겠지. 밀려왔다가 물러가고 다시 밀려오고 끝이 아니라 순환이지. 미경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롯이 나를 위해.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미경은 민호에게서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문자였습니다. 미경아, 나 병원에 입원했어. 혈압이 너무 높아서 쓰러졌어. 혼자서 힘들어. 도와줄 수 있어? 미경은 문자를 보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새 부인한테 연락하세요. 민호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혜리는 연락 안 하는 거 알잖아. 딸들도 바빠서 올 수 없대. 제발 좀 와줘. 미경은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미 남남이야. 알아. 근데 그냥 내버려 두기엔 마음이 불편해. 3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수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경아, 너 아직도 그 사람 신경 쓰는 거야? 너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관계를 끊어야 돼. 미경은 침묵했습니다. 근데 정가고 싶으면 가. 대신 조건 없이 가. 뭘 기대하지 말고. 그냥 마지막 정리라고 생각하고.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결국 미경은 병원에 갔습니다. 민호는 7층 병실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더욱 야위어 보였습니다.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민호는 미경을 보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미경아, 고마워. 와줘서. 미경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혈압이 얼마나 높았어요? 190 응급실로 실려왔어. 의사가 말하길 자칫하면 뇌졸중 올 뻔했대. 미경은 물었습니다. 혈압약은 잘 먹고 있었어요? 잘 안 먹었어. 귀찮아서. 그리고 혼자 사니까 신경 써주는 사람도 없고. 미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저한테 연락했어요?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너밖에 없어서. 저밖에 없다고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나는 당신이 버릴 수 있을 땐 버리고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에요. 당신이 날 버리고 바람핀 이유, 이제 알겠어요. 저는 당신한테 그냥 편한 사람이었던 거죠. 엄마처럼 돌봐주는 사람,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고 집안일 해주는 사람. 근데 혜리는 달랐죠. 혜리는 당신을 남자로 봐줬으니까, 당신한테 의지하고 당신을 필요로 했으니까 당신은 그게 좋았던 거예요. 누군가한테 필요한 남자가 되고 싶었던 거죠.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의무감으로 함께 산 거예요. 아내니까, 엄마니까, 며느리니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으니까, 우리 둘 다 잘못한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제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행복하기 위해서요. 당신도 당신을 위해 사세요. 해리 같은 사람 찾지 말고 진짜 당신을 돌아보세요. 민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 끝인 거야?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끝이에요.
민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경은 대답했습니다. 저도 미안해요. 당신을 사랑하지 못해서.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이제는 자유로우니까. 미경은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며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렀습니다. 슬픔과 해방감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미경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랬습니다. 미경은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미경은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집 근처 조용한 골목에 있는 10평짜리 공간이었습니다. 인테리어는 직접 했습니다. 원목 테이블 3개, 의자 6개, 화분 10개, 벽에는 그림 몇 점.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카페 이름은 혼자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미경이 직접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하다는 의미였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 평균 10명 정도였죠. 대부분 동네 주민들이었습니다. 미경은 손님들에게 커피를 내리고 간단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익은 많지 않았습니다. 한 달 매출은 3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서 월세 100만 원, 재료비 80만 원, 공과금 30만 원을 빼면 순이익은 90만 원 정도였죠. 하지만 미경은 만족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으니까요. 나를 위한 공간, 나를 위한 시간을 갖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큰딸 지혜가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지혜는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 분위기 좋다. 미경은 웃었습니다. 그치? 엄마가 직접 꾸몄어. 엄마 요즘 표정이 정말 좋아. 예전과 달라. 뭐가 어떻게 다른데? 밝아졌어. 예전엔 항상 뭔가 무거운 표정이었는데 지금은 가벼워 보여. 편안해 보이고. 미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행복해. 지혜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지내? 모르겠어. 연락 안 해. 병원에서 본 게 마지막이야. 지혜는 말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혼자 오피스텔에 산대. 작은 이모가 얘기하더라. 건강도 안 좋고 우울해한대. 미경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안 됐네. 근데 그건 아빠가 선택한 삶이야. 엄마는 이제 관여하지 않을 거야. 지혜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어. 정말 많이 힘들었지? 미경은 눈물이 글썽했습니다. 힘들었지. 근데 이제는 괜찮아. 오히려 지금이 더 좋아. 지혜는 웃었습니다. 엄마 멋있어. 정말. 미경은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미경은 카페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미경은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따라 불렀습니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분다. 내 마음의 바람이. 미경은 저녁을 차렸습니다. 간단한 샐러드와 와인 한 잔. 혼자 먹는 식사였지만 풍족했습니다. 테이블을 예쁘게 차리고 양초를 켰습니다. 느긋하게 먹었습니다. 급할 것도 없었고 누가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최근에 산 에세이였습니다. 제목은 나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미경은 책을 읽으며 공감했습니다. 책 속의 문장들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운 게 아니다. 진짜 외로움은 함께 있어도 혼자인 것이다. 미경은 그 문장에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민호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외로웠다. 35년을 함께 살았지만 늘 혼자였다. 근데 지금은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오히려 자유롭고 행복하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미경은 창가로 가서 달을 바라봤습니다. 달은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둥글고 밝았습니다. 미경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민호가 바람 피운 건 나 때문이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냥 의무감으로 함께 살았다. 그래서 헤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하며 살 것이다. 미경는 와인잔을 들고 달을 향해 건배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의 자유를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그리고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웠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며 온몸이 따뜻해졌습니다. 미경은 만족스러웠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기대됐습니다.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모든 게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경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었으니까요.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미경은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마무리 인생의 후반에 찾아온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35년의 결혼이 무너졌을 때 정미경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바람은 나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 않았고 의무감으로만 함께 살았다는 것을. 진짜 사랑은 상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미경은 이제 그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행복합니다. 오늘 정미경 씨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혼 후 깨달은 진실, 그리고 새로운 시작.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